또 봅시다. 3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목이 일단 뭔지만 알고 지나갑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스 때 좀 더 알기로 하고. 임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줄 봐봐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되어 있죠. 집단 동그라미 쳐놔요. 그러세요. 그럼 한 그루의 나무는 임목으로 등기한다 뭐한다? 뭐합니다. 반드시 두 그루 이상이 돼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세요. 자꾸 수험생들이 중간중간에 물어. 한 그루도 등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해놨어. 이게 임목이야. 그래서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뭐라고 하면 된다? 임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더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공부했던 명인방불 갖춘 수목의 집단과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라는 걸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어디까지는 다음 파스에 보면 되고 39페이지까지는 다음 파스에 보면 되고 이제 임목의 개념은 알았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책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게 나무가 세 그루가 요리 딱 있어요. 토지에 자라고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A라요. 이 임목을 심은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했어요. 여기 임목이야, 임목. A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몇 개예요?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소유자가 같다라는 것 뿐이지. 그러면 민법의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르면은 임목만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만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별개의 물건이니까. 근데 요거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라서 소유권 거래도 할 수 있지만은 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임목의 저당권 설정 계약. 요것도 거래잖아요. 거래잖아. 그렇죠? 요것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민법의 지식, 민법에서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토지만 B한테 담보로 잡히 묻다 안 잡히 묻다? 잡히 묻다.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A가 B한테 빚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빚을 못 갚았어. 그 다음에 B가 뭐합니까? 경매 신청하죠. 알겠어요. 압류가 아니고, 압류가 아니고 경매 신청하죠. 알겠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바로 경매 신청 안 하고 대체로 가압류일이 하죠. 알겠어요. 현실에서는 압류가 별로 없습니다. 가압류지. 알겠어요. 가압류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습니다. 그럼 뭐 한다? 경매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하면은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 등기를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지. 기입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죠? 우리가 압류 등기하는 사례는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등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가고 뭐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됨으로써 뭐가 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등기한 때 발생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등기한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면 등기한 사실은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거든. 알겠어요? 그럼 채무자가 통지받은 때가 있죠. 송달에서 통지를 받거든. 그 송달받은 때하고 등기한 시점 중에 빠른 시점에 압류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 근데 실무로 가면 등기가 빠르다, 송달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등기한 때에 뭐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버려서 그렇지. 정확하게는 등기한 때와 송달한 때 중에 빠른 시점에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겠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C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토지는 누구 깁니까? C 거잖아. 임목은 누구 깁니까? A 거래요. 그러면 A는 잘 봐요. 임목의 소유권자죠? 임목의 소유권자죠? 그러면서 이 땅 C가 소유하고 있잖아? 이 땅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걸 무슨 권? 법정지상권 K요. 그러면 그래서요. 이 A는 임목의 소유권도 갖고 있고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C 소유의 토지에 대한 무슨 권도 갖고 있고 법정지상권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권리를 같이 가지게 됩니다. 임목 소유자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야.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의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케이스 하나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나와요. 그 임목이 경매 등 기타 사유로 원래는 동일 소유자였는데 경매 등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돼버렸잖아. 서로 다르게 된 때는 임목 소유자는 임목이 정착되어 있는 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법정지상권이야. 알겠습니까? 민법의 잘못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주의를. 알겠어요? 주의를. 지상권을 안 해도 어떤 길을 안 해도 지상권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정이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면은 이 법정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건 등기한 이후에 양도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등기 안 했는 나무 심어져 있으면은 그래도 지상권이 있습니까? 없죠. 임목이잖아. 단순한 수목의 집단이 아니잖아. 지금 임목이잖아. 알겠어요? 단순한 수목의 집단은 법정지상권이 인정 안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봐봐요. 단순한 수목의 집단, 명령맞춤 수목의 집단, 임목 구별해서 다루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게 똑같다고 해가 법적 취급이 무조건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임목일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때문에 건물일 때도 그런 현상 발생한다는다. 합니다. 그 민법 조문에 나와. 똑같은 이치로 그리 발생해. 그 건물이야, 건물. 알겠어요? 토지. A가 소유하고 있고, 토지 A 소유하고. 알겠어요? 이게 토지가 뭐다? 저당 잡히는데, 결과적으로 C가 뭐다?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 A는 건물의 소유권도 갖고 있죠?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뭐다? 법정 지상권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잖아. 그 법정 지상권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아. 이거하고 비슷한 논리가 또 분묘기지권 아닙니까? 분묘기지권 그림 또 분묘로 바꿔보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가 A 소유자예요. 그런데 분묘는 누가 설치했다? 이거는 원래 A 게 아닙니다. B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법정지상권은 아니지만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형태로 성립되는 물건이 바로 분묘기지권이야. 알겠어요? 그 분묘 설치자는 B고 토지 소유자는 A인데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허락 없이 설치했다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B는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 토지를 이용할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어서 엎드리가 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의 땅 위에서 절할 수 있는 거.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인정되어진 권리지. 그렇죠. 성문법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명문으로 인정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인정되는 형태가 보면은 다 비슷한 형태로 인정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분묘기지권도 법정지상권의 유사한 형태로 인정되어지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나중에 민법 공부해 보면. 알겠어요? 자, 임목은 일단 개념은 이해됐습니다. 40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스에 합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스에 하겠는데 재단이 뭔지 그거부터 일단 합니다. 자, 재단 뭡니까? 칠판 봅니다. 자꾸 책에 의존하는 거는 집에 가서 의존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제 말에 의존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재단이 뭐냐라는 거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공장 기업이 토지를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겠어요? 갖고 있겠지. 공장 건축물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허권하는 권리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무슨 임차권하는 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갖고 있다? 공장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록. 구체적으로 이걸 재단 목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록을 작성해요. 이 목록 안에 들어간 물건들이 지금 많잖아? 이걸 전부 다 몇 개의 물건으로, 이게 중요해. 한 개의 물건으로 뭐 해버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무슨 법에 따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무슨 등기 해버린다?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등기하고 나면 그때 뭐가 되는 거다? 재단이 되는 거다라는 게.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등기를 재단 등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등기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다? 재단이 돼. 그럼 재단이 되고 나면 물건이 몇 개다? 한 개가 되는 거야. 이 전체가 한 개가 되는 거야. 그럼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재단이 되고 나면 재단을 거래할 때는 이 전체를 거래 단위로 삼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단을 구성하는 1구성물이죠. 1구성물인 이 토지는 별개 독립된 물건이 아니야. 따라서 이것만 거래를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토지는 맞는데 거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왔던 거죠. 이건 이미 공장재단의 1구성물인 토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리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니 공장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나 권리를 그냥 놔두지. 말랐고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가 전체를 한 개 물건으로 등기를 해가 재단을 왜 만드노? 재단을 만든다 안 하고 설정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알겠지? 그 재단을 왜 설정하느냐 이 말이지. 그냥 놔두지. 그냥 이 상태대로 공장 운영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재단으로 뭐 만들어가? 알겠지? 말랐고 이렇게 하노 이 말이지.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이유가 뭡니까? 자, 그 이유를 안 까먹기 위해서는 자, 40페이지 제일 위에 법 이름을 다시 읽어봅니다. 법 이름이 뭡니까? 공장 및 광업재단 뭐? 저당법, 약칭 공장저당법이 가는데 저당법 관련 저당이라는 글자를 동그라미 딱 쳐놔. 알았어요? 그게 힌트야, 힌트. 그럼 자, 법 이름에 저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살아가시면서 무슨 법 이름을 들어보는데 법 이름 안에 저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저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법은 다 취지가 똑같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이다. 이리 보면 돼. 무슨 권 설정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법 이름들은 다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다? 저당이라는 글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지만 선박저당법, 중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재단 저당법, 여러 가지 저당법들이 많아요. 저당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법은 다 그런 취지다. 잘 봐봐요. 공장 기업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경영자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데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들 토지 딱 보니까 경제적 교환 가치가 없어. 담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저당 잡혀주더라 안 잡히더라?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안 잡히더라. 그런데 이걸 다 모아가 전체를 몇 개로 한 개의 물건으로 이제 거래를 하니까 경제적 교환 가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더라. 그럼 담보 가치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전체를 거래를 하니까 담보 가치가 생기고 따로따로 보면은 담보 가치가 없고 알겠어요? 그래서 재단을 설정해가 무슨 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을 만든 목적은 결국 무슨 권 설정에 있다? 저당권 설정에 있는 거야. 그러면 법조문 우리가 안 봤어요 아직까지. 상세한 건 다음 달 3월 달에 한다 했는데 법조문을 안 봐도 취지가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 안에는 자 재단이 됐다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한 거죠. 보존 등기를 오늘 했잖아. 오늘 재단이 설정되면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때로부터 10월 이내에 무슨 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에 10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을 보면은 무조건 재단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몇 월 이내에 10월 이내에 뭐라 저당권 설정 등기 하라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대출 받아갔겠지. 그러면 빚을 갚았다 안 갚았다? 갚았겠죠. 갚으면 또 저당권 말소 하나 안 하나? 절차적으로 말소하는 거죠. 또 10개월 이내 또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재단이 되고 나면 끊임없이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거듭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읽어볼까요? 40페이지에 보면은 위에서 6번째 줄에 봅니다. 그러나 하는 글자가 있죠? 읽어봅니다.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는 못한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며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이리 적어놓은 거야. 알겠어요? 또한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빚을 갚았다는 거죠? 또 10월 이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장재단은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방금 제가 설명했는 내용을 그 법정에 딱 적어놓은 거잖아. 자, 그 정도로만 알고 알겠어요? 나머지 상세한 규정들은 출제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3, 4월 달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제 재단이 뭔지는 이해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공장재단을 쓰면 광업재단은 또 뭐냐? 똑같아. 알겠어요? 광업권이라는 이 권리를 둘러싼 일단의 기업용 재산을 우리가 재단으로서 등기함으로써 광업재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럼 법적 취급은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이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좀 법의 역사를 이야기해 드리면 법의 이름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돼 있죠? 옛날에는 한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이 두 개로 분리돼 있었어요. 공장저당법 하는 게 하나 있었고 광업재단 저당법 하는 게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법이 따로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똑같다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럼 합치뿐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리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합치면서 공장재단을 전제로 법조문을 쫙 만들어 놓고 광업재단은 법적 취급을 똑같이 하면 되거든. 그래서 끝부분에 가가 무슨 규정을 하나 만들어 보면 돼요.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하는 조문 하나 만들어 보면 끝나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어. 그 41페이지 봐봐요. 41페이지에 보면은 그 3번 표 바로 위에 한 줄 봐봐.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법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걸 합친 거야. 내용이 똑같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42페이지 봐봐요. 42페이지 보면 4번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했잖아? 이게 이제 결론인데, 아까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어디에 속할 것, 범위에 속할 것, 둘째, 뭐가 가능해야 될 것, 거래가 가능해야 될 것. 그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들도 몇 개 봤지. 뭐 동호서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뭐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이런 판례들을 좀 받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죠. 응? 그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과거에 기출된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다시 앞페이지 봐봐요. 앞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잖아. 그 표에 보면 왼쪽에 중개대상물인 경우에 첫 번째 점에 네 번째 줄 보면 공유수면에 매립 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된 토지 해놨죠. 이게 10회 때인가 11회 때인가 기출된 사례라. 오래전에. 이게 나왔을 때 많이 틀렸어요. 자, 일단은 설명 드려봅니다. 공유수면 가는 거 바다잖아요. 이거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사적 소유가 허용 안 되는 거니까. 국가 소유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공유수면도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다 이리 보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유수면 알겠어요? 매립공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원래 공유수면 바다가 국가 소유니까 매립공사도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지. 근데 국가가 돈이 있어야 하지. 그럼 왜 합니까? 민자바다가 한다 하는데 이제 그 민간한테 매립 면허를 내주는 거야. 면허를. 알겠습니까? 그럼 면허 받은 민간이 자기 비용으로 매립공사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매립지가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죠. 공유수면 매립지가 생겼죠? 이 매립지가 이제 다 완공이 되면은 준공 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중공검사 받은 매립지가 있어요. 알으세요? 이거 묵기다. 그 매립 면허를 받은 민간 있죠. 그 사람 소유로 바뀌어버려요. 원래 공유 수면은 국가 소유인데.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그 매립 면허를 받아가 자기 비용으로 매립 공사를 한난 민간은 매립 공사 비용 뽑아내야 되나? 안 뽑아내야 되나? 뽑아내야 되잖아요. 뭐 팔아가 뽑아내노? 이 매립지 팔아가. 알겠어요? 그럼 이 매립 면허를 받아가 중공검사까지 받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국가 소유가 아니죠? 그럼 팔아먹을 수 있나 없나? 있죠? 거래가 가능하죠? 중개대상물이 되나 안 되나? 된다라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이 이치를 이게 출제될 당시에 수험생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설명해 준 사례도 아니라 처음 개발돼가 나온 거예요. 그 강의할 때 들어본 것도 없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기출되고 나니까 모든 교재가 또 뭐 다 수록해 놓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모 건설회사가 간척 사업을 한 게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 간척지, 거기 공수면 매립지 아닙니까? 돈 벌었다 안 벌었다? 에? 그 간척지 다 팔아보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 먹잖아요. 매립공사 비용보다 더 큰 돈을 벌잖아요. 알겠어요? 근데 원래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여러분이 또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잖아. 아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제약하는 공부하잖아. 그러면 간척지 공사가 다 끝나면 없던 땅이 새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잖아. 없던 땅이 새로 생겼으면은 국가가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뭐를 해줘야 돼요? 없던 땅이 새로 용도를 정해줘야 될까? 용도 지역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간척지에다가 용도로 뭘 정하노? 농경지로 정하는 게 농경지로. 그거 팔아먹어봤자 돈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근데 모 건설회사는 그 간척지 매립사업 면허를 받아가 매립공사를 하는 거죠. 돈 버는 거죠. 어떻게 돈 벌까요? 어? 돼지? 돼지가 뭐고? 옳지. 용도는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다? 부동산 공법 공부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하면서 공부하잖아. 도시군 관리계획은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변경할 수. 변경 절차도 뭐다? 신규 위반 절차 그대로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변경도 가능한 거야. 알겠어요? 변경 절차를 밟는 거죠. 근데 변경 쉽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당연히. 그런데 대개꾸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는 잘 알죠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임원들 중에 대관 업무를 보는 임원들이 있다 없다. 행정기관과의 관계 업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뭐 강구해서라도 그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뭐다 변경을 할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우리 지금 봐봐요. 제가 지금 침산동에 살고 있잖아. 침산동 앞에 옛날에 제일모직 부지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삼성 창조경제단지 들어서 있잖아요. 삼성으로서는 참 뭐다 이러지도 뭐하고 저러지도 뭐하고 경제단지를 만들었겠지만은 원래 그 땅덩어리가 용도 지역으로는 공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인데 대구시에서 뭐로 바꿔줬다?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 상업지역으로 바뀐 그 땅을 갖다가 박통 들어서 가지고 뭐 창조경제회사가 창조경제단지 조성하는 부지로 활용하는 바람에 삼성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마지못해 그냥 조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창조경제단지 저거 오래 못 갈 거라고 봐. 그 금사라기 땅을 지금 삼성이 놔두겠어요, 그거. 알았어요. 창조경제단지라고 조성했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경제활동이 없어. 전부 다 식당밖에 없더라고, 제가 볼 때. 무슨 논지 알겠죠? 그것은 무슨 창조경제가 나오는 전부 다 식당 있고 회의 장소밖에 없고 그런데. 알았어요. 분명히 그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뭔가 바뀌었다고. 근데 대구시에서 봐봐요. 공업지역을 뭐로 바꿔줬다? 상업지역을 바꿔준 거잖아요. 그 개발하라고. 대구시에 돈이 없으니까 삼성 스스로 알아서 개발하라고 상업지역 용도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저 야구장 같은 것도 봐봐요. 삼성 야구장이 저쪽 수성구로 옮겼지만은 원래 삼성은 수성구로 옮기고 싶었다, 안 옮기고 싶다? 안 옮기고 싶었다. 그 관중이 오나 안 오는데 멀어서. 그러면 시민운동장 옆에 야구장에 그대로 삼성 야구장 하면 좋다 이 말. 그런데 노후가 됐으니까 새로 짓긴 지어야 되겠죠. 그 대신에 삼성에서는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2천억이 어떻고 1,500이 어떻고 뭐 들어간다. 그럼 그 돈을 뽑아줄 수 있도록 뭐다? 대구시에서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구 시민운동장, 그 삼성 야구장 새로 짓는 일대를 전부 다 삼성이 개발권을 가지도록 줘야 한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또 그럴 바에는 절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쪽에 손님이 없어가, 관중이 없어가 뭐 축구단은 또 일로 옮긴다, 안 옮긴다? 대구 FC 축구단은 또 일로 옮긴대요. 일로 옮긴다. 지금 축구장 새로 다 짓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넓은 그 월드컵 경기장에 그 관중 3,000명이 들어왔는데도 널널하게 빈자리밖에 없더라고. 3,000명이 왔는데도. 3,000명이면은 좀 제법 많이 온 거잖아요. 많이 오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이 4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다 보니까 3,000명은 뭐다? 그냥 관중도 안 보여. 알겠어요. 그것은 무슨 경기가 재밌게 이루어지겠노 말이지. 알겠어요. 그 지금 옮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42페이지에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1번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 무슨 입장? 무슨 입장? 판례의 입장.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문제 관로 옆에, 물음표 옆에 보면 다툼이 있으면 뭐 판례에 의함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지문 5개 중에 판례를 지문으로 섞어 넣게 되면 꼭 여기 관로를 붙여줍니다. 알겠어요? 아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그 판례에서 나온 문장이잖아.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국가 소유재산이거든.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국유재산법을 보면은 국유재산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행정재산 가는 게 있고 행정재산 가는 게 있고 일반재산 가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다 이거 아니마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아니마 이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잡종재산 가는 말 들어봤을 거야. 잡종재산은 지금은 용어가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국가재산은 이거 아니마 이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행정 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 그래. 가장 대표적으로 청와대 건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청와대 건물은 무슨 재산이다? 행정재산이다. 거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겼다 칩시다. 그러면 기존에 서울에 있는 청와대는 이제 쓸모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러면 용도 폐지 되는 거야. 용도 폐지 결정되면 그게 무슨 재산이 되는 거다? 일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용도 폐지된 서울에 있는 청와대 국가재산은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데 중개는 할 수 있느냐? 원칙은 뭐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 국가재산이 일반 재산을 거래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방법이 알겠어요? 공매 처분하게 돼 있어. 경쟁 입찰 방식으로 뭐다? 처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재산은 그렇지만은 이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거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도 경쟁 입찰시켜요. 그래서 중개가 개입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경쟁 입찰했는데 유찰되면 뭐야? 유찰되면 안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인 공유 재산을 경쟁 입찰시켰는데 유찰되잖아? 그럼 수의계약할 수도 있지만은 뭐다? 대구시 관할 구역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거든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대구시가 매각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 의뢰받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대구시가 매각 의뢰한 공유 재산인 일반 재산을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일반 재산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출제위원들이 함부로 내다보면 뭐 출제 오류가 돼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이 일반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가 오로 내면 이 신청 바로 들어가 보면 이게 다 복수정답 돼봅니다. 알겠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례 케이스가 달랐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출제위원이 혹가다 그걸 모르잖아? 모르면 그만 내보잖아? 내보면 그게 이제
전국의 수험생은 2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눈이 40만 개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이런 이치를 아는 수험생들이 이 신청 꼭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이 출제할 때 한 문제 만들어낼 때 그와 관련된 여러 법제도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막 짜증나가 검토를 덜 하다 보면 출제 오류가 발생해버린다고. 수능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다 그런 거야. 알겠어요? 근데 우리 학원 선생들이 만드는 모의고사 있잖아? 그 한 문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한다, 뭐 한다? 뭐 합니다. 알겠어요? 5분 만에 한 문제 뚝딱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다루는 모의고사 문제들 보면 오류투성이야. 그 오류투성이 자료 갖고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훈련을 참고 열심히 하다 보면 실전 시험에 들어가면 오류가 많아, 적죠. 그 답이 명쾌하게 보입니다. 모의고사 때는 답이 뭐다? 여러 개는 막 보이던 내용들이 실전 들어가면 답이 명쾌하게 보여. 명쾌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 합격 안정권에 들은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딱 시험 치고 나오잖아요. 만나가 하우디도 인사하면 뭐라 하느냐? 큰일 나십니다. 뭐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만점 나오고 계십니다. 이거 채점 해봐라. 만점은 그냥 뭐 그래도 한 90점은 나오겠지 하면서 학교 안 되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만점은 아닐 거다. 실수로라도 네 문제씩은 틀렸을 거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 느낌은 다 답이 보인다는 거야. 명쾌하게. 그 시간도 많이 널널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한다. 알겠어요? 그게 이제 학원에서 다루는 문제보다는 아주 명쾌하게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1번에, 그 문제, 3번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맞죠? 그대로.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택지를 공급받을 지위를 가리키는 대토권은 특정한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득실병현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 그랬잖아?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틀려버렸잖아요. 답이 봐. 명쾌하게 5번으로 보이잖아. 쉬워, 안 쉬워?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학원에 지금 제하고 수업을 오늘 3일째잖아? 3일째인데, 봐봐요. 만약에 3일 수업을 안 들었다 치자. 안 들었고 처음에 이 책을 받아 이 문제를 풀었다 치자. 답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풀리잖아. 이게 수업의 효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수업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경험했잖아. 경험했으면 결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치가 그렇단 말이지. 지금 뭐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중개의 정의를 공부한 적이 기억이 나야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개의 정의에서 그 밖의 권리라면 벌써 기억나잖아. 중개라면 법제 3조 규정에 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지역권, 유치권, 임차권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다 들어간다.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짜증나죠. 왜냐하면 이 5개 지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몇 번이에요? 5개 지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3번이잖아. 그 다음 쉬운 게 5번이지 5번. 3번이 제일 쉬운 기고 그냥 법조문 그대로 외우면 되는 기고 5번이 그 다음 쉬운 거죠. 근데 그 다음 쉬운 5번 지문이 마지막에 답으로 만들어 놨잖아. 5번에 갖다 박아놨잖아. 이게 짜증나는 거죠. 왜?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봐서 만들었잖아. 시간만 아깝잖아. 만약에 5번 지문이 1번에 갖다 박아놨다 쳐봐요. 그럼 문제는 틀린 것을 물었잖아. 1번 딱 읽자마자 뭐 바로 틀렸네. 2번, 3번, 4번, 5번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는다. 그럼 시간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멀리서 읽습니다. 멀리서 읽으면 1번 읽기 전에 5번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이게 멀리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세요? 멀리서 보는 습관이 안 돼 있고 가까이서 보는 습관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1번 보는 순간 5번이 눈에 안 들어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43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습니다. 1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겠어요? 다음 파스 때 또 하든지, 그 다음 파스 때도 돼요. 앞으로 공부할 주제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한 가지는 봅니다. 그 1번에 보면 시험 시행기간에 장 돼 있죠? 원칙회가 누구로 돼 있다? 시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이 예외가 누구로 돼 있다? 장관. 그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알겠어요? 장관도 시험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원칙으로는 누가 시행하는 시험이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예외적으로는 누가 시행할 수도 있다?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공부하다가 뒤에 가서 왜 사용해야 되느냐면, 자, 저 뒤에 가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이게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가는 게 있어. 알겠어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러면 봐봐요. 내가 대구시장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가 합격하면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누구다? 대구시장이에요. 이 자격증 가지고 서울에 가서 사무소 오픈해가 영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누구다? 서울시장이에요. 교부한 시도지사는 대구시장이에요. 그럼 영업하다가 불법을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불법을 저질렀어. 단속도 서울시 공무원한테 단속당했어. 그러면 자격 취소감을 단속당했다 칩시다. 자격 취소를 누가 내린다? 서울시장이 내릴까? 대구시장이 내릴까? 대구시장이 내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격 취소 공부할 때 주의하라 한다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권자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주의하라 그런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구별해서 다루는 그런 공부를 일단 좀 해두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저 밑에 3번에 응시 자격 보면은 원칙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어. 그런데 뒷페이지 딱 보면은 알았어요. 양갈로 2번 봐봐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라고 돼 있죠? 반갈로 1번, 반갈로 2번 두 가지를 딱 적어 놨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는데 몇 사람은 응시 못 한다? 두 사람은 응시 못 한다. 첫째가 읽어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사람이 3년 동안 응시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응시를 못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반갈로 2번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나는데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가 있으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하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 두 사람은 응시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럼 이 두 사람 이외에 누구나가 다 응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한 거고 외국인도 뭐 응시 가능한 거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응시 가능한 거고 알겠습니까? 다 가능. 요 두 사람만 빼고 응시 못 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그러면 됐고 시험 과목은 뭐다? 아까 모르고 도전했다 하시는 분은 보시고 알겠어요? 보시고 요것만 이야기합시다. 시험 과목은 몇 과목이다? 5과목입니다. 그 표를 봐요. 1차에 점이 몇 개? 2개. 2차에 점이 몇 개? 3개. 그럼 5과목이지. 1차 2과목, 2차 3과목. 근데 여러분들 책은 몇 권이다? 6권이다라는 거예요. 왜 6권이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하고 부동산 관련 세법 때문에 책이 6권 된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가 뭐 한 과목으로 치는 겁니다. 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에 한 과목으로 치잖아. 그 공시에 관한 법령이 24문제, 부동산 관련 세법이 16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법을 빵점 맞도 공시법만 다 맞추면 몇 점이다? 60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을 나는 도통 모르겠다. 그러면 세법책 취합한다고 막. 그러면 세법 수업도 안 듣는다. 그래서 안 듣고 무슨 시간만 100% 다 맞춘다. 공시법 시간만. 근데 그게 공시법 다 맞출 수 있다 없다? 못 맞추니까 세법도 수업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법도 조금 반틈 맞추고 공시법도 반틈 맞추고 이래가 6점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 한 장을 또 넘겨봅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48페이지로 갑니다. 48페이지에 가면은 제일 밑에 10번에 보면은 합격자의 공고와 자격증의 교부이 나왔죠. 그럼 제일 밑에 줄 보면은 시도지사가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뭐 하게 돼 있다? 교부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문에 따르면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당연하죠. 자격시험의 실시권자가 누구니까? 시도지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28회 때까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됐고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49페이지 제일 위에 세 번째 줄 한번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돼 있죠?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건 몰라도 중개업무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알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내리라고 누구도 예상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 하죠?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째 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 과목은 80점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고득점을 하기 위한 공부 방법이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 출제할 가치가 있나 없나 따질 필요 없이 뭐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는 자주 보고, 자주 출제 안 되는 거는 이따가지 출제되는 거는 덜 보면 되는 거지, 안 봐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과목은. 알겠어요? 자, 근데 그 자격증 교부대장 하는 글자 있죠? 그 위에 동그라미를 딱 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해둡니다. 알겠어요? 세 종류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세 종류. 자격증 교부대장 하는 글자를 동그라미 지나놓고 세 번째 줄 앞에 자격증 교부대장 하는 글자 또 세 종류라고 적어놔요. 세 종류. 세 종류. 가만 지금 왜 세 종류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시험 출제 보면 이 책 한 권 아닙니까? 그럼 이 책 한 권을 공부 다 하고 나면 대장이라는 게 3번 나와. 3번 나온다 이 말. 여는 지금 무슨 대장? 자격증 교부대장. 그러면 진도 나가다 보면 중간쯤에 뭐가 나오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이 나와요. 알겠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이 나와. 또 공부 진도 더 나가다 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게 나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그래서 이 책 출제 범위 내에서 대장은 몇 번 나온다? 3번 나와. 그래서 세 종류 적어 놓으라는 게야. 일단. 그러면 세 종류 나올 때마다 이 문장 똑같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 문장 3번 나올 때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과목 공부할 때 대장은 몇 가지다? 3가지다. 3가지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11번에 자격증의 재교부 해놨는데, 알겠어요? 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그거 진하게 줄 거 놨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 사유다라는 거라. 그런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누구한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교부한 가는 글자 동그라미 취소 안 되겠다. 알겠어요? 그냥 시도의사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뭐 교부한 시도. 그 제가 조금 전에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 구분해서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놔라 그랬잖아요. 써먹기 위해서.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공부해버렸잖아. 그렇게 공부해놨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 지문이 1이 나오면 눈에 안 보여요. 어떻게 되면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은 O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X잖아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부를 안 했는 사람 봐봐요. 그게 O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대구시장한테 자격증 받아가 서울시에 가가 영업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자 못 써. 자격증을. 그러면 가까이는 서울시청에 가가 재교부 받고 싶겠나? 아니면 멀리는 대구시청 가가 재교부 받고 싶겠나? 가까이 있는 서울시청 가가 재교부 받고 싶다. 그래서 시험 지문 딱 보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X야.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특히 요즘 봐봐요.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굳이 뭐 대구까지 와가 재교받을 필요는 뭐 있나? 서울시청 가가 재교부 신청하면 되지. 이렇게 막 생각한다. 그럼 공부 안 한 사람이 지 혼자 생각하는 거지. 법 전문은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조례 동그라미 지나놓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 납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험 지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하잖아요.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받나 안 받나? 받잖아요. 합격한 자가 최초로 자격증을 교부받으러 가잖아요. 교부받을 때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X. X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자무가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지. 여러분들 합격해가 시청에 자격증 받으러 왔습니다 할 때 돈 내고 받는 거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낸다?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수수료 납부하는 거 동그라미 쳤죠? 그럼 그 밑에다가 또 적어 둡니다. 알겠어요?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6가지 고래 적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동그라미 친 거야.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한 가지 공부하는 거. 그러면 이제 5가지 더 있다 없다? 있는데 아직 진도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어.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책 공부 다 끝나고 남아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총 몇 가지다? 6가지다 하면서 정리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나온 거다. 알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무슨 증의 재교부를 공부하고 있다? 자격증. 근데 밑에 표를 한번 봐봐요. 표 제목을 한번 봐봐. 자격증, 개설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해놨죠? 증이 몇 개? 3개죠. 자, 여기도 봅니다. 또 공부를 이러면 돼요. 이 책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증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그 증이 첫째는 자격증, 둘째는 뭐? 등록증, 셋째는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이 3증이 나와. 그럼 3증 나올 때마다 재교부에 관한 규정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걸 지금 표로 모아놨다, 안 모아놨다?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트에서는 무슨 증 재교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다? 자격증 재교부를 공부하고 있는 건데 진도 나가면 등록증 재교부도 공부해. 그 다음 진도 더 나가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도 공부해. 그걸 모아가 한꺼번에 표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 표는 나중에 알았어요. 3월달이나 5월달 가가 이제 기억이 좀 많이 날 때 요 표를 보면 활용이 되는 거다. 이 말. 알겠어요? 그런 게. 근데 지금 표 안을 보니까 알겠어요? 각정의 재교부 사유가 중복되는 것도 있어 없어요? 있지? 자, 봅니다. 자격증 재교, 표 안을 봅니다. 자격증 칸을 보니까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돼 있죠? 그러면 5조 사망이라고 돼 있잖아? 오른쪽에 등록증 재교부 칸을 봐봐요. 법 제5조 사망의 규정은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등록증 재교부 사유도 아니다? 재교부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도 보면 법 제5조 사망의 규정은 신고 필증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사유 맞다, 맞다? 맞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제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준용한다 하는 규정을 적어 놨느냐 하면은
참 우리 그 전국의 학원의 공인중개사 수험생들도 문제지만은 더 문제는 학원 강사들도 문제라요. 알았어요? 이 과목 강의하는 강사들 10명 중에 9.9명은 다 이리 강의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알겠어요? 잃어버리거나, 흘러서 못 쓰게 된 경우, 알겠어요? 못 쓰게 된 경우는 뭐다? 등록증 재교부 사유다 하면서 강의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뭐. 알겠어요? 내용이 틀린 거 아니라 맞아. 이렇게 강의를 다 합니다. 하니까 수험생도 등록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재교부 사유하면서 다 기억합니다. 걔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아직 출제된 거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을 미리 예상 뭐 하는 거야. 뭐 자격증 재교부 사유에 관한, 이거 자격증 재교부 사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자격증 재교부 사유에 관한 것은,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 준용한다. OX. 오지.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 준용한다. 오에 X예요. 온데 모르는 거라. 이 말 뜻을 몰라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등록증 재교부 사유다 알았고 외아가 시험장에 들어가 놓으니까 자격증 재교부에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도 준용한다 하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판단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출제위원들을 너무 무시해. 학원 선생들이. 알겠어요? 출제위원들은 뭐 보고 낸다? 법전 보고 내는 거예요. 법전에는 법 제5조 사망에 관한 규정은 등록증 재교부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알겠어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안 적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법에 적혀져 있는 문장대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준용한다로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렇다면 등록증 잃어버린 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재교부 사유 맞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죠. 근데 그 표 밑에 보면 당구장이 3개가 있습니다. 당구장 3개 중에, 알겠어요? 두 번째 당구장 봐봐요. 다만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뭐 한 경우에는 위탁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한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 자격증 재교부든 등록증 재교부, 즉 이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게 돼 있잖아. 원칙은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데 재교부 업무가 위탁되어 있다라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아니고 뭐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 재교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내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같다 다르다 하는 이 이치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응용력 봅니다. 응용력 봅니다. 자, 시험 지문 생각하고 판단해봐요.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왔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X.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에는 시, 군, 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OX. 제가 지금 요 글자만 바꿨죠. 요 글자 책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당의 지방자치단체 요리 되어 있잖아요. 이 글자를 뭐로 바꿨다? 시군구로 바꿨을 뿐이잖아. 그러면 이게 O예요, X예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 O잖아. 그럼 이걸 바꿨어요. O입니까, X입니까? 아까 X 카디만 보는 분이. 자, 봐봐요. 응용력입니다. 이 기출된 거거든. 얍삽하지, 좀 어떻게 보면. 그런데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만큼 응용력이 안 되네. 머리가 녹이 슬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자격증 교부한 주체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자. 재교부 신청도 어디다가요? 교부한 시도에다가 하잖아. 시도에다가 하잖아. 그러면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예요? 시도예요? 시군구 하면 틀린 거잖아.
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뭐라 해야 되냐면은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야 O가 되는 거예요. 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뭐 시도지사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시군구 개뿐만 뭐 기초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게 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하는 거 공부했잖아. 그러면 그 재교부 신청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어느 단체를 말해요? 시도를 말하는 것이지 시군구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 알겠어요? 그게 틀려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이해는 다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미처 그 점을 생각 못 했다라고 반성을 하죠? 이렇게 반성해가 이제 실력이 쌓여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자꾸 하면서 실수해가 깜빡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깜빡 생각을 못 해가 틀려버리잖아? 그런 걸 이제 강의하는 제가 수정을 해드린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향상돼가 실전에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들을 때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해 다 했다는 듯이 끄덕끄덕거리잖아요. 그런데 이해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떨어져요. 왜? 써먹지를 못하거든. 그 이해한 걸. 제대로 써먹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써먹는 연습, 활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까? 물론 뭐 한 4개월 동안은 무슨 소린지 이해도 못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그 뒤에 이해됐다고 하더라도 써먹는 연습을 해야 합격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됐죠? 뒷페이지 봅니다. 그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거 잠시 설명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격 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는데 공부했는 것도 있고 안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네오 박사를 봅니다. 기억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아까 공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시험에 관해서 뭔가를 정했다라면은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안 따라야 한다? 따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요리 듣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이 위원회 기구는 국토교통부에 한 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라 그랬어. 그럼 대구시장, 경상북도 도지사, 서울시장이 다 지각각 실시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러면 중앙에 설치되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5번 시험은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라고 뭔가 정했다. 정했으면 각 시도지사인 실시권자는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 다음 니연회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정책심의위원회 가는 거 있잖아? 그 심의위원회에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된다 하는데 사후 의결이 아니고 뭐 사전 의결이야.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알겠어요? 그래서 사후 했기 때문에 O다 X다? X이 되는 거야. 제가 낸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다 이 소리라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출된다 하는 걸 경험하잖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과목의 공부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냐.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글을 읽을 때도 뭐 정확하게 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봐봐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지만 뭐다? 시도지사도 전국에 16명인가 17명이 있는데 어느 시도지사인지 정해야 된다, 안 된다? 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D가 시험 시행기한의 장은 시험을 시행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정책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당의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은 치지 말자라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의사는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안 칠 수도 있어. 그러면 내년 시험 안 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내후년 시험도 안 칠 수도 있어요. 당의 연도는 매년을 말해. 매년 한 번 치니까. 알겠어요? 연속적으로 안 칠 수도 있는 거라. 그럼 안 칠라고 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안 거친다?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안 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전국에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 알겠어요? 안 친다 해봐라.
원래 시험 안 친다 하면 뭐다? 여러분들 화나요 안 나요? 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법 제도가 그렇다라는 거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는데 틀려버렸죠?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하노? 시도지사가 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 2개, 맞는 거 2개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뭐 2번이 되는 값이네. 알겠습니까? 봐봐요. 그런데 이 네모 박스, 이게 시험 기출 문제가 23회 기출이라 하는데, 그렇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중개 업무에 종사할 때, 몰라도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격 시험 문제인데, 자격 시험에 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출제도 자주 되진 않아. 이 다음에 나온단 말이야, 이 과목이. 그래서 이 과목은 고득점 과목인데 이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공부를 우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중요한 것만 골라가 할 수가 없겠더라라는 소리야. 고득점 하려고 하면. 그렇지. 이런 거 안 물어주면 막 제가 공부해라 하는 것만 공부하면 다 6점 넘어요. 그렇지. 그런데 어느 쪽집게 강사라도 5번 시험에 이런 거 나올 거라고 쪽집을 수 있나 없나? 못 집지. 이건 내용적으로 물을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 게 때문에. 자, 좀 쉬다가 또 진행합시다. 그렇지.